네, 여러분 동력학 14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력학 14주차 강의의 내용은 3차원 운동역학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재 기준으로는 10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동 방정 시 3차원 일반적인 3차원 공간에서 3개의 병진 운동 방정식과 3개의 회전 운동 방정식으로 주어진다 하고, 우리가 앞에서 그 질점계에 대해서 일반적인 운동 방정식을 유도할 때 이 방정식들이 유도가 됐었고요. 여기서 이렇게 유도된 방정식들을 때로는 우리가 운동량 방정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등장하는 L이라든지 H, 이것이 선형 운동량, 가운동량 이렇게 불려지고, 이 선형 운동량과 가운동량에 대한 미분 방정식 형태로 주어지는 이 두 개의 병진 운동 방정식, 회전 운동 방정식을 각각 운동량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공간 운동을 하는 강체는 평면 운동과 달리 자유물체들을 그려서 운동 방정식을 유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석적인 방법으로 방정식을 유도하고 풀이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로 하는데요. 이 14주차 강의의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는 이러한 방정식들이 어떻게 세워지고 문제를 풀이하는 데 이용되는지를 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적으로 유도되어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선형 운동량 L 그리고 가운동량 H를 구할 필요가 있죠. 이 선형 운동량과 가운동량은 우리가 9장에서 다뤘던 가운동량 관련돼서는 질량 분포, 즉 관성 행렬이나 관성 다이아딕과 같은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우리가 9장에서 다뤘었는데 그 내용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13주차에서 우리가 다뤘던 즉 8장의 교재 기준으로 8장의 내용인데요. 운동학, 3차원 운동학 관련된 지식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 선형 운동량과 가운동량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밑에 보는 이 표현이 여러분들 보는 바와 같이 선형 운동량 표현이고요. 질량 곱하기 그 하나의 강체의 질량 중심점의 속도, 이게 선형 운동량이죠. 가운동량은 이런 형태로 표현된다고 얘기를 했고, 이 형태는 다른 모습으로 식으로 표현한다면 관성 다이아딕 내적 각속도, 이런 표현으로도 가운동량이 3차원의 운동의 경우에 표현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앞에서 우리가 다뤄졌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그 가운동량 얘기할 때 이런 형태로 우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요 분홍색 표현 안에,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요 표현을 갖다 우리가 관성 다이아딕이라고 하고, 이 관성 다이아딕이 이런 형태로 표현된다. 그리고 이 관성 다이아딕에다가 각속도 오메가를 내적하게 되면 이 형태로 간다는 걸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여기다가 오메가를 내적함으로써 이 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강체 A라는 강체가 있을 때 이 A라는 강체의 각속도를 A 강체의 고정된 좌표계 A1 hat, A2 hat, A3 hat이 A라는 강체의 고정된 좌표라고 했을 때 이 고정된 좌표계 A1 hat, A2 hat, A3 hat을 이용해서 강체 A의 각속도를 표현을 일반적으로 한다면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1 방향의 각속도 성분이 오메가1, A2 방향의 성분이 오메가2, 그리고 A3 방향의 성분이 오메가3, 이렇게 해서 각속도 이렇게 표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질량 중심점에서부터 이 강체 임의의 질점, P점이라고 했을 때 그 질점까지의 위치 벡터를 R이라고 표현한다면, 이 R이라는 벡터도 이 좌표계를 이용해서 A1 hat, A2 hat, A3 hat 좌표계를 이용해서 XA1 hat 더하기 YA2 hat 더하기 ZA3 hat 이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겠고요. 이 오메가와 R 표현을 이 앞에 나온 이 H, 이 표현식에다가 대입해서 A1 hat, A2 hat, A3 hat으로 성분을 갖다가 정리해 보면은, 즉 이 가운동량의 A1 hat 방향의 성분이 H1, A2 hat 방향의 성분이 H2,
A3 방향의 성분이 H3라고 했을 때 H1, H2, H3는 이 왼쪽에 노란 박스 안에 표현된 것처럼 표현이 되고요. 이 노란 박스 안에 표현된 I11, I12, I13, I21, I22, I23, I31, I32, I33 이것들로 이루어진 행렬을 우리가 관성 행렬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 요소들이 이런 형태로 표현된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여기다 대입해 보면은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I11, I22, I33 이것을 우리가 보통 관성 모멘트, 세 개의 관성 모멘트가 되겠고 I12, I13, I23 이런 것들이 관성적이라고 불리는데요. I12하고 여기 보는 I2와는 이 표현에서 보듯이 서로 값이 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성적 세 개, 관성 모멘트 세 개로 이 관성 행렬의 요소들이 모두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관성 행렬은 대칭 행렬이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성 모멘트는 I11, I22, I33 이걸 moments of inertia 라고 표현하고요. 관성적은 I12, I13, I23인데 이걸 products of inertia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성 행렬은 앞서 얘기한 대로 A1 hat, A2 hat, A3 hat 좌표계를 이용해서 그 좌표계에 대해서 관성 행렬을 구했을 때 이와 같이 구해진다 얘기를 했는데 만일 이 질량 분포를 관성 행렬이 아니라 관성 다이아딕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I11, A1 hat, A1 hat 더하기 I12, A2 hat, A1 hat, A2 hat 더하기 I13, A1 hat, A3 hat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만일에 우리가 강체에 고정된 이 좌표계를 A1 hat, A2 hat, A3 hat을 잘 선정해서 이 여기 등장하는 이 관성적 값들 I12, I13, I23가 모두 0이 되게 그렇게 우리가 좌표계를 선정할 수 있다면 그 좌표계의 세 방향을 우리가 주관성축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남아있는 관성 모멘트 I11, I22, I33 이 세 개의 관성 모멘트를 주관성 모멘트라고 부른다. 그러면은 이 I1 바 그 세 개의 주관성축 방향을 갖다가 A1 바, A2 바, A3 바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주관성축 방향의 단위 벡터 세 개를 이용해서 관성 다이아딕을 표현한다면은 I1, A1 바, A1 바 더하기 I2, A2 바, A2 바 더하기 I3, A3 바, A3 바가 되고 이 값은 이 값하고 같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관성 행렬도 A1 바, A2 바, A3 바의 이 좌표계를 이용해서 관성 행렬을 구한다 그러면 이렇게 구해집니다. 이 관성 행렬이 여기에 있는 관성 행렬하고 값은 같아지지 않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관성 정값들이 다 0이 됐지만 여기서 0이 안 되니까요. 그렇지만 의미는 여기에 이렇게 표현했을 때 관성 행렬이 AI 바에 대해서 구해진 관성 행렬이다 하는 이 의미와 A1 해트에 의해서 구해진 관성 행렬이다 하는 이 두 개의 의미는 동일한 질량 분포를 의미하고 있다. 그런데 관성 행렬로 쓰게 되면 이렇게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거하고 같지가 않죠. 따라서 관성 행렬로 적을 때는 반드시 어떤 좌표계를 이용했다 하는 것을 반드시 표시를 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와 달리 관성 다이아딕으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하든지 이렇게 표현하든지 이미 이 안에 좌표계의 표현들이 다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값이 됩니다. 그래서 관성 다이아딕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해석적으로 식을 전개할 때 훨씬 더 편리하다. 어떤 좌표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구태여 표현하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관성 다이아딕이 그런 면에서 장점이 있다. 해석적인 표현을 할 때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동력학에서 등장하는 막대라든지 원판이라든지 사각평판이라든지 이런 이 질량계의 그 관성 행렬이나 관성 다이아딕을 구하고 싶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A라는 막대가 길이 L이고 질량이 스몰 m인 막대가 있는데 그 막대의 길이 방향이 A1 햇 방향이고 이 길이 방향이 수직인 두 방향이 A2 햇, A3 햇 방향이다
했을 때 우리가 이 A1 hat, A2 hat, A3 hat 방향이 바로 주관성 축 방향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금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A1 hat으로 축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이건 막대가 아주 가는 막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아무런 그 질량이 저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A1 hat 방향의 관성 모멘트는 0이 되고요. 그렇지만 A2 hat이나 A3 hat 방향의 관성 모멘트는 자기 질량 중심점에 대해서 각각 12분의 ml 자승, 12분의 ml 자승이 되죠. 그래서 A1 hat, A2 hat, A3 hat이라는 단위 좌표를 이용해서 좌표계를 이용해서 얻어진 관성 행렬은 12분의 ml 자승에 000, 010, 001 이런 관성 행렬의 모양을 갖게 된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여기에 왼쪽에 나온 이 표현은 I hat, 그러니까 A1 hat, A2 hat, A3 hat 좌표계를 이용해서 얻은 질량 중심점 G점에 대한 막대 A의 관성 행렬이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내용이 분명하면 이걸 빼버려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 다 표현이 되면 가장 완벽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해서 관성 다이아딕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관성 다이아딕이죠. G점에 대한 질량 중심점에 대한 막대 A의 관성 다이아딕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12분의 ml 자승 A2 hat, A2 hat 더하기 A3 hat, A3 hat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과 이 표현은 이 막대의 질량 분포를 나타내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다이아딕을 이용해서 나타난 표현이고 이것은 관성 행렬을 이용해서 나타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이 반경이 R이고 질량의 크기가 M인 균일한 원판의 관성 다이아딕과 관성 행렬은 이 그 균일한 원판의 그 수직인 방향이 B3 hat 방향이고요. 원판의 평행 방향이 B1 hat과 B2 hat 방향이라고 했을 때 B3 hat 방향으로의 우리가 관성 모멘트가 2분의 mr 자승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2분의 mr 자승. 앞에서 평면 운동할 때 그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B1 hat이나 B2 hat으로는 그거의 반에 해당하는 4분의 mr 자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성 행렬로 나타났을 때는 B1 hat, B2 hat, B3 hat 좌표계를 이용해서 G점의 질량 중심점에 대한 이 원판 B의 관성 행렬은 4분의 mr 자승 100, 010, 002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이 지금 앞에서 나온 A1 hat, A2 hat, A3 hat이나 여기 나오는 B1 hat, B2 hat, B3 hat이 전부 다 주관성축 방향이기 때문에 바로 이 관성 행렬의 그 대각선을 따라서만 0이 아닌 값들이 존재하고 비대각선에서는 다 0이 돼버리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관성 적값들은 다 0이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예제는 직사각형 평판이죠. 가로가 A이고 세로가 B, 그리고 이 가로 방향의 수직인 방향이 P1 hat 방향이고 세로 방향의 수직인 방향이 P2 hat 방향이고 그리고 평판의 수직인 방향이 P3 hat 방향이라고 할 때 이거의 관성 행렬은 즉 이 평판의 자기 질량 중심점 G점에 대한 행렬을 P1 hat, P2 hat, P3 hat이라는 좌표계를 이용해서 구하게 되면 12분의 M A자승 00, 0, B자승 0, 00, A자승 플러스 B자승 이렇게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것을 관성 다이아딕으로 표현하면은 여기 보는 것처럼 12분의 M A자승 P1, P1 더하기 B자승 P2, P2 더하기 A자승 더하기 B자승 P3, P3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차원 동력학할 때 이 세 가지 형태가 일반적인 문제에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형태들이 이렇게 이 세 가지 형태의 물체들의 주관성축 방향의 단위 벡터들을 좌표계를 이용한 구성된 좌표계를 이용한 관성 다이아딕과 관성 행렬이 이렇게 표현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앞서서 우리가 이런 막대가 있을 때 이 막대의 주관성축 방향이 길이 방향 A1 hat 방향 그리고 그 길이 방향의 수직인 두 방향이 A2 hat 방향, A3 hat 방향이라고 했을 때 이 A1 hat, A2 hat, A3 hat은 주관성축 방향이지만 그하고 다른 좌표계를 한번 여기 정의해 본 거죠.
B1 hat, B2 hat, B3 hat. B3 hat은 A3 hat하고 1차기 때문에 B3 hat도 주관성 축 방향이지만 B1 hat이나 B2 hat은 주관성 축 방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B1 hat이나 B2 hat으로 이것을 돌리게 되면은 이 막대를 돌리게 되면은 이 막대 B1 hat 방향으로 돌리는 운동이 B2 hat 방향의 운동에 영향을 주게 되죠. 서로 그래서 그 관성적이라는 것의 그 의미가 물리적인 의미가 관성적 값이 의미하는 것은 그 관성적을 통해서 그 I12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 I12는 1축 방향의 운동이 2축 방향의 운동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 질량 분포 효과를 나타내는 거고 I23 이렇게 하면은 2축 방향의 운동이 3축 방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 질량 분포의 영향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이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이런 막대의 질량 분포를 관성 다이아딕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죠. 12분의 ml 자승의 A2 hat, A2 hat 더하기 A3 hat, A3 ha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를 12분의 ml 자승의 A2 hat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보면 A2 hat이라는 거는 A2 hat을 B1 hat과 B2 hat으로 표현하면은 코사인 세타 B2 hat 더하기 사인 세타 B1 hat이 되죠. 그래서 이 A2 hat, A2 hat은 이 코사인 세타 B2 hat 더하기 사인 세타 B1 hat하고 코사인 세타 B2 hat 더하기 사인 세타 B1 hat이 두 개가 이렇게 이렇게 병립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A3 hat, A3 hat은 B3 hat, B3 hat으로 A3 hat이 B3 hat으로 바뀐 거죠. 그럼 이것을 갖다가 이 배분 법칙에서 분리해 보면 이런 형태가 나오죠. 이런 형태가. 그래서 토탈 여기 5개의 항이 나오는데요. 그 항들을 보면은 우리가 A1 hat, A2 hat, A3 hat으로 표현된 이 관성 다이아딕 형태가 이렇게 되고 또 B1 hat, B2 hat, B3 hat으로 표현된 관성 다이아딕 형태가 이렇게 되지만 이 값과 이 값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같죠. 여기 이퀄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질량 분포를 우리가 관성 행렬로 표현된다면 이걸 어떻게 표현했었냐면 앞에서 12분의 ml 자승에 000010001이 됐었죠. 그런데 만일에 이거를 관성 행렬을 B1 hat, B2 hat, B3 hat에 대해서 구하게 되면은 요게 B1은 B1 앞에 있는 요 사인 자승 세타 12분의 ml 자승 사인 자승 세타가 여기 앞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 앞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B1 hat, B2 hat 앞에 있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B2 hat, B1 hat에 있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여기 들어가고 그리고 B2 hat, B2 hat 앞에 있는 코사인 자승 세타가 여기 들어가고 그리고 나머지는 2, 3와 관련된 항들은 다 0으로 남고 P3, P3 앞에 있는 항이 1이니까 1도 남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이것은 B1 hat, B2 hat, B3 hat이라는 좌표계를 이용해서 관성 행렬로 질량 분포를 나타냈을 때의 값이 이렇게 표현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관성 행렬 자체만 놓고 보면은 이 행렬의 의미와 이 행렬의 의미는 이거는 값이 다르니까 그냥 이게 이거 같다 하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여기에 왼쪽에 있는 것처럼 A1 hat, A2 hat, A3 hat을 이용해서 이 막대의 관성 행렬을 표현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B1 hat, B2 hat, B3 hat을 이용해서 관성 행렬을 표현했을 때 이렇게 표현됐다 하는 그 물리적인 의미는 같다. 그러나 행렬의 값은 다르다 하는 거죠. 그렇지만 관성 다이아딕의 경우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A1 hat, A2 hat, A3 hat을 이용해서 표현한 이 관성 다이아딕이나 B1 hat, B2 hat, B3 hat을 이용해서 표현한 이 관성 다이아딕이나 서로 같다, 등호로 연결된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석적으로 표현할 때는 관성 다이아딕이 더 편리하기 때문에 이번 여러분 강의 이번 장에서도 이것을 관성 다이아딕을 이용해서 해석적으로 풀이하는 모양들을 많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일부 교재에서는 이 행렬들을 이용해서 표현되는 것들이 좀 고등동력학 서적에 나타나는데 이걸 배우면서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다이아딕을 이용해서 표현하게 되면 훨씬 여러분들이 쉽게 이런 이론이 전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제들을 통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문제에서는 앞에서는 우리가 이 막대의 질량 중심점에 대해서 관성 다이아딕이 이렇게 표현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지점에 대한 관성 다이아딕이. 근데 이것을 갖다가 내가
5점에 대한 관성 다이아딕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관성 다이아딕에도 평행축 정리가 성립한다고 그랬죠. 이 평행축 정리 모양이 이런 형태라고 그랬죠. 이런 형태고 여기에 더해져야 되는 이 i 그 다이아딕 i의 스타 요것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렇게 표현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벡터 p의 의미는 뭐냐면 p는 5에서 p까지의 벡터를 나타낸다. 그래서 5에서 p까지 벡터가 이 길이가 막대 길이가 l이니까 2분의 l a1 헤트가 되죠. 그러니까 p 자승은 뭐냐면 2분의 l a1 헤트의 자승이니까 4분의 l 자승이 되죠. 4분의 l 자승. 그리고 여기 나오는 u라는 벡터는 다이아딕은 이것은 단위 다이아딕이라고 했죠. 단위 다이아딕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a1 hat, a1 hat 더하기 a2 hat, a2 hat 더하기 a3 hat, a3 hat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고 p1 벡터하고 p1 벡터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두 번째 항은 2분의 l a1 하고 2분의 l a1 그렇게 되니까 4분의 l 자승의 a1 a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를 여기다 대입해서 정리해 보면은 요 첫 번째 요 a1 a1 했다고 네 번째 a1 했 a1 햇이 없어지고 요것만 남죠. a2 했 a2 했 더하기 a3 했 a3 했. 그래서 원래 있었던 이 질량 중심점 G점에 대한 관성 다이아딕과 더하기 여기 남은 4분의 ml 자승 a2 했 a2 했 더하기 a3 했 a3 했 이렇게 되니까 이 12분의 ml 자승하고 4분의 ml 자승 더하면 3분의 ml 자승이 되고요. 요 안에 있는 a2 했 a2 했 더하기 a3 했 a3 했은 동일하니까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돼서 5점에 대한 저 막대의 관성 다이아딕은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개의 막대가 이렇게 서로 붙어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막대의 이 길이는 L이고요. 두 번째 막대의 길이는 B입니다. 근데 이 B 두 번째 막대가 붙어 있는 점까지 요 길이가 5점에서 여기까지 점까지 길이가 스몰 a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이 끝점 5점에 대한 관성 다이아딕을 구해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5점에 대한 이 첫 번째 막대의 관성 다이아딕은 앞에서 이미 구했지만 3분의 ml 자승 a2 at a2 at 더하기 a3 at a3 at이다 하는 걸 앞에서 배웠죠. 이 첫 번째 막대의 질량이 라지 m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막대의 경우는 자기 질량 중심점인 B점인데 B점에 대한 이 두 번째 막대의 관성 다이아딕은 이 막대의 길이 방향이 A2 방향이니까 그 방향으로는 관성 질량 분포가 없죠. 그리고 A1 햇과 A3 햇 방향으로만 질량 분포가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막대의 관성 다이아딕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12분의 MB 자승 길이가 B죠. 12분의 MB 자승 그리고 A1 햇 A1 햇 더하기 A3 햇 A3 햇이다. A2 햇은 길이 방향은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이것은 요 B점에 대한 관성 다이아딕이니까 두 번째 막대의 5점에 대한 관성 다이아딕은 요 B점에 대한 관성 다이아딕을 질량 중심점에 대한 관성 다이아딕에다가 5점에 대한 요 B의 이 그 두 번째 막대의 질량이 다 요 B점에 위치했을 때 그때 관성 다이아딕을 더해줘야 된다 하는 게 평행축 정리죠. 여기 있는 이런 형태로 얻어지죠. 그래서 두 번째 막대의 5점에 대한 관성 다이아딕은 두 번째 막대의 B점에 대한 관성 다이아딕 더하기 I 다이아딕 스타 이렇게 되는데 두 번째 막대 요 스타가 뭐냐면은 M 요 O에서부터 P까지의 벡터 그죠? 그게 앞에 문제에서는 P라는 벡터인데 그 벡터가 A1 햇 그리고 2분의 B A2 햇이 되죠. 그렇죠? 이게 A1 햇 방향이고 이게 A2 햇이니까 A1 햇 더하기 2분의 B A2 햇 그래서 그 벡터의 자승값은 이렇게 되죠. A 자승 플러스 4분의 B 자승이 되죠. 그래서 이게 단위 벡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A1 햇 더하기 2분의 B A2 햇 그리고 병립해서 A1 햇 더하기 2분의 B A2 햇 해서 이 항들을 전부 정리해 보면은 여기 밑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이 여기 나오는 첫 번째 항이 막대 1의 5점에 대한 관성 다이아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이 막대 2의 자기 질량 중심점 B에 대한 관성 다이아딕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이
바로 평행축 정리, 막대 B에 대해서 평행축 정리가 적용됨으로써 O에서 B까지 그 벡터를 이용해서 얻어진 그 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막대 1의 5점에 대한 관성 다이아덱과 막대 2의 5점에 대한 관성 다이아덱을 더한 값이 이 막대 1과 2가 붙어 있는 이 조합체의 5점에 대한 관성 다이아덱이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좀 기술하는 게 길어서 그렇지 논리적으로 무슨 어려운 그 이치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이걸 따라오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이것은 관성 다이아덱과는 예제를 쭉 했는데요. 우리가 관성 다이아덱을 갖다가 이렇게 구하는 것은 운동 방정식을 세워서 풀이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 이 관성 다이아덱들을 이용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운동 방정식과 관련된 운동 역학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는 예제에서는 여기 수직축이 있습니다. 이 수직축이 오메가라는 각성력으로 돌고 있어요. 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수직축과 여기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베타 90 빼기 베타의 각도를 이루면서 R이라는 막대가 요 A라는 점에 핀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핀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R이라는 막대는 사실은 이게 A에 대해서 이렇게 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돌지 못하도록 여기에 이 R이라는 막대의 끝점 B점에서부터 이 수직축의 그 시점까지 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회전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펴지려고 그러기 때문에 원심력을 받아서 펴지려고 그러기 때문에 이 줄의 길이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R과 이 수직축 막대 R과 수직축은 수직축이 오메가로 돈다 그러면 이 막대 R의 각속도도 오메가 J 이게 J 해트라면요. 이 연직 방향이 J 해트라면 오메가 J 해트가 되겠죠. R도. 학생들 중에 이런 그 강의 내용을 들으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가끔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수직축이 각속도가 이 수직축의 방향이 J 해트 방향이라고 그러면은 단위 벡터 J 해트 방향이라고 그러면은 이 크기가 오메가니까 이 수직축의 각속도가 오메가 J 해트다 하는 거는 내가 이해가 되는데 그 수직축에 대해서 이렇게 각도를 가지고 붙어 있는 이 막대가 수직축이 돌 때 같이 돌고 있을 때 이 막대의 각속도가 오메가 J 해트다 하는 건 잘 이해가 안 간다 하는 그런 학생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직관력이 좀 떨어져서 그러는 건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기 이 수직축하고 이 막대 R이 서로 상대 회전이 있나를 보면 되죠. 이 R이 여기 줄로 연결돼서 수직축이 돌 때 이 R이 이 수직축 막대에 대해서 아무런 회전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상대 회전이 없으면은 여러분이 앞에서 배웠던 운동학에서 각속도 덧셈 정리에서 이 그 고정 기준 틀에 대한 A의 각속도 더하기 수직축 A에 대한 R의 각속도 한 게 고정 기준 틀에 대한 R의 각속도가 되죠. 그런데 이 수직축에 대한 R의 각속도가 상대 회전이 없다고 했으니까 0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결국 R의 각속도는 수직축의 각속도와 같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너무 단순해서 직관적으로 잘 이해하는 학생한테는 이런 설명조차 할 필요가 없겠지만 종종 그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막대 R의 각속도도 오메가 J 해트다 하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자, J 해트는 이렇게 똑바로 된 이 벡터는 그 막대 R에 고정된 좌표계, 주관성 축 방향의 좌표계, 길이 방향이 R1 해트고요. 그 다음에 그 방향의 수직인 방향이 R2 해트와 이 평면에서 튀어나오는 방향이 R3 해트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 좌표계로 표현한다 그러면 여기 J1 해트하고 여기 R2 해트하고는 베타만큼 각도를 갖다가 가지고 있죠. 베타만큼. 그러니까 J1 해트는 코사인 베타 R2 해트 더하기 사인 베타 R1 해트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오메가는 크기고
아래 각속도의 크기는 오메가고 그 방향은 이게 J 해트 방향인데 그게 코사인 베타 R2햇 더하기 사인 베타 R1 햇인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막대의 이 R1 햇과 R2 햇이 주관성 쭉 방향이기 때문에 R1 햇 방향으로는 이 막대가 가는 막대라고 그러면은 질량 분포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R2 햇과 R3 햇 방향으로만 주관성 쭉 방향이 돼 가지고 이렇게 3분의 ml 자승 R2 햇 R2 햇 더하기 R3 햇 R3 햇이 되죠. 이 길이가 L이고 A에 대한 A점에 대한 이 막대 R의 관성 다이아딕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성 다이아딕과 막대 R의 관성 다이아딕과 막대의 각속도가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이 두 값을 갖다가 내적하게 되면은 A점에 대한 이 막대 R의 가운동량이 구해지죠. 그래서 A점에 대한 막대 R의 관성 다이아딕 내적 오메가. 그래서 요거하고 내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내적하면은 이런 표현으로 얻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이아딕하고 벡터하고 내적하는 방법 앞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여러분이 이 지점에서 혹시 그것을 잊어버렸으면 전에 설명했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막대 A점에 대한 회전 운동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이 A점 같이 고정된 점이죠. 이게 고정점에 대해서는 회전 운동 방정식 세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정점 A점에 대한 각운동량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은 고정점 A점에 대한 모멘트와 같다 하는 회전 운동 방정식이 성립하는데 여기서 이 각운동량에 대한 시간 미분은 요 지금 앞에서 구한 여기 각운동량 요걸 미분하면 되는데 이 형태가 지금 R1, R2, R3에 대해서 좌표에 대해서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미분을 하는데 절대 기준들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직접 미분이 안 되죠. 왜냐면 여기 R2도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R에 대한 미분으로 바꿔주고 여기 N에서 R로 바뀌었으니까 여기 오메가 NR 곱하 외적 여기는 HA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벡터 미분 정리죠. 그래서 이 식에서도 벡터 미분 정리가 이렇게 적용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앞에 있는 놈은 R에서 보면은 지금 코사인 베타라는 건 일정한 값이고요. 오메가도 컨스탄트하게 돌고 있다고 그랬고 R2 헤트도 R에서 보면 일정하죠. 그러니까 이건 시간에서 미분하면 이거 변하지 않기 때문에 0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항은 0이 돼 버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항만 남는다. 그래서 두 번째 항 요 오메가에다가 여기 앞에서 그랬던 오메가에다가 요 H 요 벡터하고 외적하게 되면 이런 값이 구해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값이 뭐하고 같아야 되느냐면 MA하고 A에 대한 모멘트와 같다. 그러면 여기에 작용하는 A점에 대한 모멘트는 뭐가 있느냐? 이 B에 작용하는 줄이 이 BC를 연결하는 이 줄이 갖고 있는 장력이 T라고 그러면 T 곱하기 요 길이 L 사인 베타가 되겠죠. L 사인 베타. 그래서 T 곱하기 L 사인 베타. 그게 이렇게 돌아가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돌아가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작용하는 A점에 대해서 작용하는 모멘트가 뭐가 작용하냐면 요 막대의 자중, 질량 중심점의 자중이 밑으로 작용하죠. 그러면 요 자중이 mg고요. mg고 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 2분의 L의 요게 코사인 베타가 되죠. 코사인 베타. 2분의 L의 코사인 베타만큼 이 또 곱해진 값이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돌아가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이 장력이 돌아간 방향은 R3햇 방향인데 이 자중에 의해서 돌리는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이 되죠.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TL 사인 베타 마이너스 2분의 MGL 코사인 베타 그리고 방향은 R3햇 방향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값과 이 두 값이 같다는 데로부터 우리가 이런 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이 식에서부터 텐션이 장력이 이런 값으로 주어진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 방정식을 이용해서 여기에 작용하는 장력을 갖다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이번에는 이 같은 문제인데 여기 A점에 작용하는
반력을 구해라. A점의 경우는. 여기 A점이 핀 조인트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 막대에 대해서 선형 운동량 방정식을 갖다가 이용한다 그러면 요 지점의 속도는 이게 오메가로 돌고 여기서부터 수직축에서부터 지점까지 거리가 2분의 L 코사인 베타가 되죠. 2분의 L 코사인 베타. 그래서 2분의 L 코사인 베타 곱하기 오메가가 속도의 크기가 되고 이렇게 돌면 저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R3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2분의 L 오메가 코사인 베타 R3 요게 지점의 속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선형 운동량은 여기다가 막대 질량값을 곱한 값이 되죠. 그런데 병진 운동 방정식이 바로 이 선형 운동량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이 이 막대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과 같다 하는 식이죠. 그런데 이 막대에 작용하는 힘은 그러면 뭐가 있느냐? 이 텐션이 발생시키는 이 장력. 아까 앞에서 했듯이 장력의 크기는 이렇게 표현된다고 그랬습니다. 장력의 크기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여기에 장력이 이쪽 방향이니까 장력의 크기는 t가 되고요. 방향은 방향이 여기에 이쪽 단위 벡터를 r1과 r2를 이용해서 이용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r1 방향이고 r2 방향은 플러스 방향이죠. 그래서 여기 r2 방향으로는 사인 베타만큼이 되고,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사인 베타 r2 그리고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 r2 이렇게 되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막대에 작용하는 또 다른 힘은 뭐냐면 여기에 지금 요 A점에 작용하는 힘을 갖다가 R1, R2, R3 방향의 각각 성분을 A1, A2, A3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막대에 작용하는 게 자기 자중이 있죠. 자중은 이렇게 밑으로 작용하는데 이렇게 밑으로 작용하는 이 크기는 mg고 방향은 이 밑으로 하는 게 R2하고 코사인 베타 관계에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코사인 베타 R2, 사인 베타 R1 이렇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앞에서 구한 이 L을 시간에서 미분한 것과 같다 그러는데 L을 시간에서 미분하면 이 L이 지금 R3S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바로 미분이 안 되니까 N에 대한 미분으로 바꿔주고요. N에 대한 미분을 했는데 이 R에 대한 미분을 바꿔주고요. R에 대한 미분을 바꿔주면 N에서 R로 갔으니까 오메가 N에서 R로 가고 이 안에는 벡터 L 이게 벡터 미분 정리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R에서 보면은 R3가 변하지 않고 오메가나 베타도 안 변하니까 이 첫 번째 항은 0이 되고 두 번째 요것만 외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L 벡터도 있고 오메가 벡터도 앞에서 알려져 있으니까 그거를 외적하게 되면 이런 값으로 얻어지게 되겠고요. 요 값이 요 앞에 있는 이 F의 값과 같다 하는 데서부터 A1, A2, A3를 이와 같이 결정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A점과 같은 이 점에 걸리는 반력을 구할 수가 있다 하는 내용이 이 문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 강의의 마지막 내용으로 예제로 이번에는 여기 그 평면 위에 이런 그 디스크가 이런 막대 A라는 막대에 연결돼 가지고 이게 이 평면 위를 굴러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O점에서부터 요 디스크의 질량 중심점 G점까지 거리가 L이고 디스크의 방향이 R이다. 그런데 얘가 굴러다닐 때 얘가 구르고 있는 스핀 속력이 오메가 1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 그랬을 때 이 디스크 D의 디스크의 각속도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이 스핀이 오메가 1일 때 얘의 각속도는 스핀은 여기 자전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공전하는 내용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축의 각속도는 A 축의 각속도를 갖다가 우리가 A는 이걸 중심으로 이 연직선 O에 있는 이 연직선을 중심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그 연직선 방향이 여기 A의 좌표계를 A1 hat, A2 hat, A3 hat 그래서 이 막대의 길이 방향을 A1 hat으로 하고 A2 hat, A3 hat을 방향을 하게 되면은 A2 hat 방향으로 이렇게 A가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A가 돌고 있는 각속도를 라지 오메가 A2 hat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A에 대해서 D가 돌고 있는 거는 오메가 1 방향은 이쪽 A1 햇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의 각속도는 절대기준틀에서 관찰한 디스크의 각속도는 절대기준틀에서 관찰한 A의 각속도 더하기 A에서 관찰한 D의 각속도. 절대기준틀에서 관찰한 A의 각속도는 라지 오메가 A2 햇이고요. A에서 관찰한 D의 각속도는 오메가 1 A1 햇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점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이 G점의 요 디스크 질량 중심점의 속도는 O점의 속도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O점과 G점은 둘 다 A 위에 있는 점이니까 우리가 이점 정리 속도 공식을 이용하면 G점의 속도는 O점의 속도 더하기 A의 각속도 외적 O에서 G까지 해서 이렇게 계산해서 하면은 마이너스 L 라지 오메가 A3H라고 구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다시 G에서부터 C를 구하면은 C의 속도를 구하면은 G와 C는 둘 다 디스크에 있으니까 C의 속도는 G의 속도 더하기 디스크 D의 각속도 외적 G에서 C까지. 그래서 이걸 갖다 대입하면 여기 G의 속도는 앞에서 구했고요. 마이너스 L 오메가 A3H이고요. 여기 나오는 오메가 D는 이 표현으로 갖다 집어넣어서 오메가 1 A1 더하기 라지 오메가 A2 외적 G에서 C는 이 밑에 방향이죠. 이쪽 밑으로 방향이니까 크기는 R이고 방향은 마이너스 A2H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R A2H. 이걸 계산해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값이 C가 굴러다닌다고 그랬으니까 C점의 속도는 0이죠. 이 0이 돼야 된다는 데로부터 라지 오메가가 마이너스 L분의 R 오메가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L분의 R 오메가 1을 갖다가 여기다가 갖다 대입하게 되면은 라지 오메가에다 대입하게 되면 디스크의 각속도는 오메가 1 A1 빼기 L분의 R 오메가 1 A2 햇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이 디스크의 각속도를 구하는 문제가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이 디스크의 각속도를 구하는 문제에 이어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디스크가 지면으로부터 받는 접촉력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그럼 디스크의 질량 중심점에 대한 관성 다이아딕은 이 원판이죠. 원판의 반경이 R이고 이 A1 헤트 방향이 지금 이 디스크의 수직인 방향이니까 2분의 MR 자승이 되는 거죠. 그리고 A2 헤트과 A3 방향이 4분의 MR 자승이 되니까 이런 형태가 됩니다. 2분의 MR 자승 A1 헤트 A1 헤트 4분의 MR 자승 A2 헤트 A2 헤트 4분의 MR 자승 A3 헤트 A3 헤트 이렇게 디스크의 자기 질량 중심점에 대한 관성 다이아딕이 표현이 되고 이 디스크의 5점에 대한 관성 다이아딕은 5점에 여기서부터 G에서 O까지 이 떨어진 거리만큼을 보정하는 그게 필요하죠. 모든 질점이 여기 있을 때 5점에 대해서 얘가 회전할 때 이 A2 방향하고 그리고 A3 방향으로는 이 질점이 질량 분포를 ML 자승식 같죠. A1 햇 방향에 대해서는 이 축에 대해서 돌고 있으니까 아무런 질량 분포 같지 않고요. 그래서 A2 햇과 A3 방향으로 ML 자승에 해당하는 이 텀들이 더해지는 항으로 5점에 대한 관성 다이아딕이 디스크의 관성 다이아딕이 이렇게 구해질 수 있다. 표행식 정리 이용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관성 다이아딕이 5점에 대한 관성 다이아딕이 구해졌으니까 디스크의 각속도도 알고 디스크의 5점에 대한 관성 다이아딕도 아니까 디스크의 5점에 대한 가운동량을 구하면은 관성 다이아딕 내적 각속도 하면 되죠. 각속도는 앞에 문제에서 구했고 이 관성 다이아딕은 여기 지금 5점에 대한 관성 다이아딕이 구해졌으니까 이거를 서로 내적하게 되면은 이런 값으로 주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C점에 작용하는 수직 항력은 N이라고 하고 마찰력을 T라고 하면 C점에 작용한 접촉력은 이렇게 NA2 더하기 TA3 이렇게 됩니다. 이 G에서 이 밑으로 작용하는 게 이게 자중이 되겠고요. 또 자중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밑에서 C에서 위로 작용하는 게 수직 항력 N이 되고 그리고 A3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접촉력 마찰력 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C 접촉력 C 외에 자중 MG-MG A2햇이 더 있죠.
마이너스 mg/a2.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mg/a2를 더한 값이 요 값이죠. 요런 그 힘이 저 디스크에 가해지고 있는데 이 디스크가 5점에 대해서 발생시키는 이 힘들이 5점에 대해서 발생시키는 모멘트는 5점에서부터 요 C점 여기 작용하는 것까지 그 위치 벡터. 그러면 LA1 hat 빼기 RA2 hat이 되죠. 그래서 LA1 hat 빼기 RA2 hat. 외적 여기 세 개의 힘이 작용하는 요걸 외적하게 되면은 요런 값으로 얻어집니다. 그래서 요 값이 요 값하고 같다는 데서부터 A2의 성분은 여기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T는 여기서 요 A2하고 여기 A2이 여기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서 요건 가운동량이죠. 그래서 여기 모멘트가 이렇게 구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운동량을 갖다가 시간 내에서 미분한 게 이 모멘트하고 같다 하는 내용이 되니까요. 이 가운동량 H를 갖다가 미분하려면은 역시 또 벡터 미분 정리를 써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가운동량을 절대 기준들에 대해서 미분한 건 해야 되는데 이 가운동량이 우리가 앞에서 A1에 A2에 A3에 대해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직접 N에 대한 미분을 할 수가 없고 A에 대한 미분을 할 수가 있고 더하기 여기 N에서 A로 갔으니까 오메가 N에서 A 외적 요 가운동량. 요거는 앞에 요 항은 항상 이 앞에 나오는 값들이 다 0이 돼 버려서 이건 없어진다고 그랬고 요거만 남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요 값에다가 앞에 구한 가운동량에다가 외적하게 되면 이런 값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요 A3 방향의 성분하고 앞에서 구했던 그 모멘트의 A3 방향 성분이 같다는 그 관계식에서 요 값이 구해지고요. 나머지 A1과 A2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 0이 돼야 되는데 그게 0이 되려면 바로 트랙션, 이 마찰력 T가 0이 된다 하는 조건으로 모든 게 다 만족이 됩니다. 그래서 T는 0이 되고 여기서부터 N은 요걸 L로 나눠주고 나서 그다음에 mg를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진다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접촉력들이 수직항력과 마찰력이 구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5점에 적용하는 발력을 구해라 했습니다. 이 발력은 5점에 적용한 발력은 이제 이 디스크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이 디스크의 질량 중심점의 선형 운동량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과 같다. 선형 운동량은 여기 디스크의 질량 중심점의 이 속도는 요 반경이 r이고 얘가 오메가 1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지점의 속도는 r 오메가 1이 되죠. 그러니까 선형 운동량의 크기는 mr 오메가 1이 되고 방향은 얘가 이렇게 돌기 때문에 이 앞으로 튀어나오죠. 그 앞으로 튀어나오는 방향이 S의 방향이니까 이렇게 선형 운동량이 이렇게 되죠. 이것을 시간 내에서 미분한 것이 이 디스크에 작용하는 모든 발력과 같다. 모든 그 힘과 같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5점에 작용하는 발력 그리고 디스크에 작용하고 있는 그 수직항력 그 다음에 자중 이 마찰력은 0으로 앞에서 구해졌으니까 마찰력은 0 빠졌습니다. 이렇게 두 개 합친 것이 선형 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과 같다라는 게 바로 운동량 방정식의 첫 번째 병진 운동 방정식이죠. 근데 이게 L이 A1, A2, A3의 단위 벡터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N에 대한 미분을 바로 못하고 A에 대한 미분을 하고 거기에 더하기 N에서 A로 가는 그 각속도 외적 그 선형 운동량 L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항은 0이 돼 버리고요. 왜냐하면 오메가 1이 일정하니까 그리고 A에서 관찰했을 때 A3도 또 일정하니까 첫 번째 항은 0이 돼 버리고 두 번째만 계산하면 요 외적 값이 이렇게 얻어진다. 그래서 요 값이 요거하고 같다 하는 관계식으로부터 R1, R2, R3가 이와 같이 각각 세 개의 성분이 이렇게 구해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형 운동량 방정식과 각운동량 방정식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 예제들을 몇 개 보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 예제들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실제로 3차원 운동학 문제들이 적용되는 그 절차나 이런 걸 보면 훨씬 더 간단합니다. 평면 운동 했을 때는 자유물체도 그리고
훨씬 더 복잡한 그런 예제들에서 풀이한 데 반해서 이 3차원 그 동력학과 관련된 문제들은 많은 강체가 동시에 얽힌 그런 예제는 등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등장하게 되면 그것이 너무나 식들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문제로 나타날 가능성은 없다. 물론 실제 문제에서는 그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 시험 문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시험 문제로 나올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3차원 운동역학 문제가 훨씬 더 쉽게 풀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3차원 운동역학 문제 하면 3차원이니까 훨씬 더 어려울 거야 하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자, 14주차 강의, 첫 번째 시간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14주차 두 번째 시간에는 이걸 이어서 계속 이거 관련된 예제들 그리고 몇 가지 또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그런 내용들을 운동역학과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